드디어 돌아왔다. 미국 현지 언론이 가장 많이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더그아웃에서는 경기 종료 직후 선수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허리 부상으로 전력 이탈이 우려됐던 이정후. 복귀 자체만으로도 다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가 단 3경기 만에 메이저리그 전체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기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가 탄생했습니다. 무려 6타수 5안타,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처음 기록한 한 경기 5안타였습니다. 한국에서도 흔치 않은 기록, 메이저리그에서는 더욱 어려운 기록을 이정후가 직접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국 시간 6월 1일, 샌프란시스코는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전 분위기만 놓고 보면 관심사는 하나였습니다. 이정후의 타격감이 정말 돌아왔을까? 복귀 첫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부상 이후에도 그 감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첫 타석부터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배트는 가볍게 돌아갔고 공은 정확하게 맞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안타, 또 안타, 그리고 또 안타. 경기가 진행될수록 상대 투수들은 점점 더 이정후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날 그는 6번 타석에 들어서 5번이나 출루에 성공하며 상대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처음 있는 5안타 경기.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귀 첫 경기에서는 5타수 4안타, 두 번째 경기에서는 4타수 2안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6타수 5안타, 3경기 동안 무려 15타수 11안타, 타율은 순식간에 2할 6푼대에서 다시 3할을 넘어섰습니다. 무려 33일 만에 다시 3할 타자로 복귀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모든 안타의 과정이었습니다. 억지로 당겨친 타구도 아니었고 행운이 따라준 내야 안타만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빠른 공에도 정확하게 대응했고 변화구에도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타격 밸런스가 완전히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였습니다. 미국 현지 중계진도 경기 내내 감탄을 이어갔습니다. 공이 배트 중심에 계속 맞고 있다. 부상 이전의 이정후가 완전히 돌아왔다. 지금은 어느 코스로 던져도 맞기 어려운 상태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타선도 함께 폭발했습니다. 무려 19점을 뽑아내며 콜로라도를 압도했고 이정후는 그 중심에서 공격의 흐름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2타점, 1득점.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닝 공격의 시작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살아나면 다음 타자가 해결했고 또 한 번 출루하면 다시 득점 기회가 이어졌습니다. 상대 투수 입장에서는 가장 상대하기 싫은 유형의 타자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종료 후 샌프란시스코 벤치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는 이정후를 향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정후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번 경기의 의미는 충분했습니다. 감독의 칭찬은 단순히 5안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더그 바이텔로 감독은 미국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마 우리 팀에서 가장 많은 불운을 겪은 타자가 바로 이정후일 것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5안타를 친 선수를 두고 불운한 타자라고 표현했을까? 하지만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이정후의 진짜 가치가 드러납니다. 바이텔로 감독은 올 시즌 내내 이정후가 만들어낸 타구의 질을 꾸준히 지켜봐 왔습니다. 강하게 맞은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경우가 유독 많았고 안타가 되어야 할 타구가 계속 아웃으로 기록되는 장면도 적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기록만 보면 타격감이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좋은 스윙과 좋은 타구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이런 수치를 타구 질이라고 평가합니다. 타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배트 중심에 얼마나 정확하게 맞았는지, 얼마나 강한 타구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투수와 얼마나 좋은 승부를 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바이텔로 감독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정우는 원래부터 잘 치고 있었다.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5안타 경기는 그동안 쌓여있던 불운이 한꺼번에 사라진 경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주 동안 이정우를 향한 평가는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복귀 이후에도 예전만큼의 타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그런 우려를 단 3경기 만에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복귀 첫 경기 4안타, 두 번째 경기 멀티히트, 그리고 마지막 경기 5안타, 15타수 11안타라는 놀라운 기록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만들어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더 인상적인 부분은 타율의 변화였습니다. 복귀 전 2할 6푼대까지 떨어졌던 시즌 타율이 순식간에 3할 4리까지 올라섰습니다. 무려 33일 만에 다시 3할 타자로 복귀한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중 타율을 3푼 이상 끌어올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는 타석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정우는 단 3경기 만에 그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 봐도 최근 타격이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월간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4월 타율은 3할 1푼 1리, 그리고 5월 역시 3할 1푼 3리, 2달 연속 3할을 넘겼습니다. 메이저리그 첫 시즌부터 2달 연속 3할 이상을 유지하는 타자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부상 공백까지 있었던 선수가 만들어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더욱 커집니다. 현지 언론 역시 이제는 이정우를 단순한 신인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공격을 이끄는 핵심 타자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율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컨택 능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정우는 결국 자기 실력을 다시 증명했다. 이런 평가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콜로라도 3연전은 단순한 맹타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부상을 털어냈다는 사실, 타격감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팀의 미래로 선택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시리즈였습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일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뜨거운 타격감을 원정 7연전에서도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이제 미러키와 시카고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향합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곧바로 미러키 브루어스와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원정 7연전에 돌입합니다. 결코 쉬운 일정은 아닙니다. 두 팀 모두 내셔널리그에서 손꼽히는 경쟁력을 갖춘 팀이고 선발 로테이션 역시 매우 탄탄합니다. 특히 컵스는 올 시즌 강력한 투수진을 앞세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정우에게도 또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라면 기대감이 더 큽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가 단 3경기 만에 15타수 11안타를 몰아쳤다는 것은 단순히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스윙 타이밍이 완전히 살아났고 자신감까지 되찾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타자의 리듬이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작은 부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콜로라도 3연전을 시즌의 분기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흐름을 다음 원정 시리즈에서도 이어간다면 이정우는 다시 내셔널리그 타격왕 경쟁의 중심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현재 그의 가장 큰 무기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힘보다 정확성, 화려한 홈런보다 꾸준한 안타,
그리고 어떤 투수를 만나도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는 뛰어난 컨택 능력입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장타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2루타와 3루타 생산 능력은 이미 리그 상위권 수준이고 몸 상태만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면 홈런 숫자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내부에서도 이정우를 바라보는 시선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부상 이전에도 중심 타자였지만 복귀 이후 보여준 경기력은 오히려 팀 전체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까지 해냈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연이어 득점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상대 투수들이 이정우를 의식하면서 승부를 어렵게 가져간 영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상대 팀들도 이정우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5안타 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화려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첫 타석부터 마지막 타석까지 전혀 무리하지 않는 스윙이었습니다. 큰 스윙으로 홈런만 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하는 타격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자연스럽게 안타로 이어졌고 결국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5안타 경기라는 역사적인 기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정우라는 타자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잘 치는 선수가 아니라 자신의 타격 철학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수. 그래서 감독도 원래부터 잘 맞은 타구가 많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언제든 이런 경기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팀 내부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즌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허리 부상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 타율 3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정우는 여전히 메이저리그 정상급 교타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미러키와 시카고 원정에서도 지금의 타격감을 이어간다면 타격 순위는 물론 올스타급 활약에 대한 기대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복귀 후 단 3경기, 15타수 11안타, 그리고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한 경기 5안타. 이번 활약은 단순히 숫자로 끝나는 기록이 아니라 이정우가 다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았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뜨거운 방망이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지 메이저리그 전체가 다시 이정우의 다음 타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